네, 안녕하세요. 가채원학 경영연구소 김재춘 소장입니다.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에 응모하시려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건데요. 여러분들 아무튼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모사업 지원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실 저는 사업 계획서 작성이나 사업을 기획하는 거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또 책도 쓰고 그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 심사위원을 많이 합니다. 공모사업 심사위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쓰면 될걸? 저렇게 써가지고 좀 떨어지는 단체들도 좀 보고요. 또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면 훨씬 더 좋을 건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좀 낮은 평가를 받아서 좀 심사위원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내용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좀 작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면 도움이 될까 해서 이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포인트는 이겁니다. 심사위원들은 도대체 어떤 사업은 좀 높은 점수를 줘서 뽑고 어떤 곳은 아무리 문서를 잘 작성했다 하더라도 좀 떨어뜨리는지 이런 포인트를 좀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지원사업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응모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는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제일 먼저 여러분 단체에 지원사업 리스트가 있는지부터 좀 확인해 보십시오. 어디에 어떤 사업이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응모를 할 수 있고 응모를 좀 몇 군데를 해봐야 그 중에 하나 두 개를 따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단체 전체에 지원사업 리스트를 만드시는 걸 꼭 권장드립니다. 이걸 이제 공모처 리스트 또는 지원사업 리스트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공모사업은 단순하게 정부나 지자체,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정부도 있고, 지자체나 공공기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민간으로 넘어오면요. 민간의 재단들도 있고, 또 요새는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중견기업들도 공모사업들을 합니다. 또 민간 단체들도 있죠. 이런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공모사업은 진짜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받는 데만 꼭 받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잘 써서일까요? 예, 그 앞단위 내용이 뭐냐면 어디서 어떤 공모 사업을 하느냐를 알고 응모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이러세요. 우리한테 딱 맞는 공모 사업은 별로 없더라.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십만 가지 공모 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맞는 것은 몇 개 없을 수 있죠. 근데 의외로 또 찾아보면 우리한테 맞는 내용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 단체당 적어도 몇백 개는 있습니다. 혹시 먹거리 관련돼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우양재단이라는 재단이 있습니다. 민간재단이죠. 민간재단인데도 거기에서도 이제 먹거리 관련된 공모 사업을 하고 매년 심사를 합니다. 이런데도 대부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사랑의 열매 있죠. 사랑의 열매가 복지법인만 이 공모를 받는 게 아니고 응모를 받는 게 아니고 비영리 단체들한테도 문호를 개방한 지가 꽤 몇 년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비영리 단체들이 물론 해당 주제에 따라서 또 내용에 따라서는 다 지원 자격이 다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사랑의 열매에서도 비영리 단체한테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근데 잘 모르시거든요.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기업들은 사회공헌 활동이라고 해서 여기저기서 엄청 많은 공모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가지고 우선은 지원사업 리스트를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이제 지원사업 리스트를 어디서 하는지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간단합니다. 제가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요, 우리나라 지원사업 중에 인터넷에 검색 안 되는 지원사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응모하는 단체들을 많이 들어오면 자기들도 실적도 되고 좋거든요. 그러면 검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제 단체들한테 좀 멘토링 같은 걸 하다 보니까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하는데 검색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검색 요령이 좀 없으셔서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우선은 비영리 단체 지원 사업,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지원 내용별로 인건비 지원 사업, 시설비 지원 사업, 사업 뭐 설립자금 지원 사업, 차량 지원 사업 뭐 이런 식으로 뭐 지원의 내용을 이제 앞세워 가지고 검색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뭐 정책자금 뭐 지원 사업, 아니면 지원금 지원 사업, 보조금 지원 사업 뭐 이런 것도 되고, 또 사회복지 쪽 관련된 사업 그런 쪽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기능보강이라고 뭐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디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아니면 물품 지원 같은 것들을 기능보강이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도 또 이제 검색어로 치실 수도 있고요. 우수사업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쳐보면 맞는 내용도 있고 안 맞는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선은 하나를 검색해서 들어가요. 그러면 대부분 그 공모 사업을 진행하는 공모기관이라고 하죠. 공모기관의 공지사항이나 지원사업이나 뭐 이런 이 홈페이지에 그런 탭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럼 그런 메뉴에 들어가서 이제 한번 그 공지사항에 그 눌렀던 내용 말고 다시 빠져나와서 공지사항 검색란에다가 똑같이 지원사업, 공모사업 이렇게 쳐보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한 2년 정도 또는 3년 정도의 지원사업을 쭉 한번 검색해봐라. 근데 검색해가지고 우리한테 맞는, 우리 단체에 맞는 내용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씩 다 눌러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눌러봐서 신청 자격이 우리에 맞는 건가? 그 다음에 우리가 꼭 필요한 내용인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맞다. 근데 올해 뭐 24년도 내용을 지금 나오지는 않겠죠. 근데 23년도, 22년도 내용이 아마 24년도에도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이 거의 7, 80%는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체크해 가지고 그러면 내년에도 만약에 이런 사업이 나온다면 우리도 한번 응모해 보자 라고 해서 리스트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 하다 보면 이제 정리가 되죠. 뭐가 정리됩니까? 공모사업 또는 지원사업 리스트, 우리 단체만의 이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쭉 리스트를 충분히 뭐 무조건 이걸 한다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공모사업 리스트를 쭉 짠 다음에 이제 내년 초라든지 이럴 때 우리가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을 한번 해볼까? 또는 이제 그게 할지 안 할지 모를 때는 거기 공모기관에 올해는 할 것 같습니까? 라고 한번 전화해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다. 물론 이제 이 중에서도 이 기관, 이 공모기관은 유독 우리 단체한테 맞는 공모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즐겨찾기 해놓고 또 거기에 회원 신청하셔가지고 뉴스레터도 받아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원사업 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다른 내용들도 더 많이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비영리 단체들이 뭐 공모사업을 응모하기 위해서 한번 뒤져볼 만한 사이트들, 이런 데들을 쭉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재밌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분야 지원 정보 사이트를 한꺼번에 모아놓은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정보 쪽 그런 공모사업은 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이나 아트누리 같은데 이런 데 들어가면 또 찾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특정 계층 지원 정보는 뭐 시니어 분들과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50+ 센터, 아니면 뭐 이제 부천시 같은 경우는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이런 데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들 또 한번 뒤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대기업들은 기업 사회공헌 사이트를 별도로 갖고 있고요. 아니라면 대부분 이제 기업 홈페이지 안에 뭐 이렇게 사회공헌 아니면 공익사업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요새는 ESG 이런 사이트 아니면 메뉴들이 있는데 그거 눌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한번 뭐 지원사업 리스트처럼 한번 작성해 보시면 상당히 도움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준비하셔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글 잘 쓰시나요? 잘 쓰시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뭐 사업계획서 좀 번듯하게 또 누가 봐도 잘 썼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잘 쓰시는 분들인가요? 이런 게 있죠. 원래부터 글을 잘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있습니다. 아니라면 이거 독서하고 좀 글쓰기라는 것을 잘 쓰는 방법? 누가 뭐 글쓰기 전문가들한테 누구한테도 물어봐도 이구동성으로 하는 단 하나의 방법론이 있습니다. 뭐냐면 많이 읽어라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계획서를 쓰고 싶다, 좋은 기획서를 뭐 쓰고 싶다. 예, 간단하죠. 우수 사례. 좋은
기획서를 많이 구해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멘토링 같은 거 하다가 좀 답답하면 제가 막 써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멘토링을 받으시는 분들께서 와,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사업을 잘 모르실 텐데도 우리보다 더 빠르게 뭐 사업 계획서를 쓰시고 계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게 있는데 간단합니다. 제가 그 사업을 잘 알아서 가지고 그런 사업 계획서를 워낙 많이 받고 많이 또 써보기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죠. 여기에 어떤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면 좋겠다. 여기에는 또 다른 내용이 표로 뭐 비교표로 어떤 내용이 이렇게 통계가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쭉쭉쭉쭉 써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우수 사례를 많이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을 하시죠. 우수 사례 도대체 어디서 구할 수 있냐? 내 주변에는 없던데.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한 12가지 우수 사례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지인이라든지 단체 내에서 전수되고 있는 사업 계획서를 좀 관심을 갖고 찾아보셔야 됩니다. 의외로 사업 계획서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분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야, 좋은 사업 계획서 하나 있니? 아니면 선배들한테 뭐 제가 참고할 만한 계획서 좀 있나요? 라고 물어보거나 좀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부터 좀 하셔야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온라인에는 진짜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요새는 뭐 다 아시다시피 AI, 챗 GTP 같은 걸로 기획서 제안서에 목차를 잡거나 실제 뭐 파워포인트 발표 자료까지 뭐 이렇게 만들어줘 하면 쫙 만들어지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온라인 검색을 통해서 한번 보시라. 그 다음에 이제 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있습니다. 뭐 꼭 뭐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복지 쪽이죠. 그래서 이제 비영리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쪽에서 나눔과 꿈 사업 같은 거 굉장히 크게 한 덩치가 컸죠. 이런 데에 뽑혔던 프로포잘 같은 경우는 비록 복지 영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참고할 내용이 많습니다. 물론 뭐 서식은 굉장히 좀 복잡하고 그다음에 이제 막 알아먹을 수 없는 내용들도 좀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사회나 복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들어가 보면 뭐 공유되고 있는 내용이 있고요. 제가 꼭 해보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전에 우리가 이번 공모사업 작년에 썼는데 떨어졌다. 그럼 누군가는 붙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밌게도요. 공모사업에서 당선된 데들이 어딘지, 어떤 사업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대다수가 공유합니다. 지금 요 사이트, 지금 화면에 보시면 지금 경기도청에 들어가면 작년에 뽑혀가지고 얼마를 받았고 어떤 사업으로 받았는지에 대해서 리스트가 전부 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내용은 일부일 뿐이고요.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22년도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관심 가지시면 저런 단체에 찾아가셔가지고 좀 말씀 나누시고 뭐 적어도 이제 예의는 갖춰야 되겠죠. 무슨 맡겨놓은 거 찾듯이. 그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줄 어떤 의무도 없으니까 좀 말씀 잘 하셔가지고 그들이 쓰셨던 내용도 좀 확인하고 좀 가능하면 좀 그런 우수 사례도 좀 구하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대신 이제 상도덕이라는 게 있죠. 동일 지역에 동일 사업을 했던 사람들한테 찾아가는 건 좀 신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진짜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해요. 가장 우수 사례를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제 노트북을 훔쳐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 노트북에는 정말 많은 우수 사례 기획서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심사도 많이 하고 저도 많이 기획서를 썼고 그 다음에 뭐 많은 사람들 멘토링도 많이 했으니까요. 근데 뭐 제 노트북을 훔쳐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방법이 뭐냐? 굉장히 뭐 경기도 공유활동지원센터라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사회적 경제라든지 뭐 무수히 많은 중간 지원 조직들에서 멘토링 사업을 합니다. 멘토링 컨설팅 지원 사업을 하죠. 이런 데 좀 신청하셔가지고 뭐 전문가들하고 매칭을 좀 시켜달라 해서 이제 내가 썼던 계획서를 좀 코칭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요새 이제 클라우드 펀딩이라든지 모금 플랫폼이라고 하죠. 해피빈이라든지 이런데 또는 이제 시민사회 쪽에서는 소셜펀치라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도 있고 그래요. 이런데 올라온 이 내용들을 보면 잘 살펴보면 좀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곧 기획서입니다. 그래서 그 기획서 내용, 꼭 기획서 형태대로는 안 돼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을 또 참고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새는 이런 기획서를 파는 곳들도 있습니다. 크몽이라는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해피캠퍼스 뭐 이런 사이트에서 뭐 이렇게 팔고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비싼 돈 주고 살려면 잘 눈이 좀 있어야 됩니다. 아, 이런 내용들은 좀 참고할 만한 내용인 것 같다. 그러면 좀 돈을 들여서라도 투자를 좀 하셔서라도 좀 구매하셔가지고 읽어보셔도 좋죠. 여러분들이 비영리 쪽에 계신다고 해서 꼭 비영리 이 사업 계획서만 보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신기한 내용을 하나 봤어요. 뭐냐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리 뒤져봐도 우리가 하는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 계획서는 없더라. 이건 좀 문제가 있죠. 사업 계획서를 보시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사업 계획서가 이렇게 쓰여지고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보라는 거지, 사업을 베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분야, 우리 지역, 우리 뭐 영역을 넘어선 사회적 경제, 사회복지 뭐 이런 하다못해 기업의 사업계획서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아, 이렇게 쓰는구나,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써가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힌트를 얻으라는 거지 베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동일 분야, 동일 지역의 내용들을 그렇게 고집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영역들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좀 확보하셔가지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거예요. 우리나라의 기획서, 제안서 관련된 서적, 책이, 저도 그런 책들을 하나 냈습니다만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지를 않으십니다. 실제로 어떤 식으로 기획서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책이 엄청 나와 있는데도 이걸 읽어보지를 않으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런 책에는 반드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확인하시면서 또 책을 읽으시면서 지식도 좀 얻으시고, 그 다음에 사례들, 또 참고할 사례들을 좀 얻으셔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아까 지금 이 사이트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사랑의 열매에서 나눔과 꿈 같은 뭐 사업계획서를 좀 한 20, 30개 얻을 수 있는 사이트 주소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 공모사업 많이들 해보셨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볼멘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복잡하게 행정 처리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행정 처리하면서 사실은 행정 능력이 쌓여가는 것도 무시 못 합니다. 실적도 되기도 하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우리들의 어떤 경험도 쌓이고 노하우도 쌓이고 네트워크도 쌓이는 거니까 좀 좋은 쪽으로 보시면 이 공모사업을 잘 운영하는 데 도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사업계획 썼을 때 제목이 중요하다더라, 그 다음에 예산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더라,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오늘 제가 시간이 짧아갖고 이걸 충분히 다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이제 서식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 오늘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제목 아무리 잘 써도 붙지 않습니다. 제목 아무리 이상하게 써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중요하다는 건 한눈에 딱 심사위원들이나 보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워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는 거지, 당락에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좀 잘못 썼다고 엄청 떨어지는 경우도 별로 없고요. 예산 잘 썼다고 사업이 별론데 예산 정말 잘 썼다고 해서 붙여주는 경우도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잘 써야죠. 그러면 이제 예산 항목을 어떻게 쓰고 어떤 구조로 쓰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처음 이런 공모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시려면 저 이나라 도움의 국가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 내용 들어가면 제가 이렇게 쭉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우선은 1번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면 그 예산 지침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 예산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표가 있다고요. 이걸 어기시면 안 됩니다. 이건 반드시 지키셔야 되고, 이런 내용들은 그러면 이 나라 도움이라는 국고보조금 관리 시스템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이 내용에 합당하도록 공모사업 이 회계 기준이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그래야 될 필요는 없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신다면 그쪽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고 좀 공부를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지원사업, 공모사업에서 제가 이제 딱 이제 시간 관계상 세 가지만 이야기할 겁니다. 뭐냐면 뽑히는 요령 세 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요. 영어를 잘하는 것과 토익 점수 많이 받는 건 같은 내용일까요? 다른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으면서 다를 겁니다. 근데 토익 점수 내용은 요령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원 공모 사업에서 뽑히는 것은 요령이라고 봅니다. 요령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공모 사업 계획서를 아무리 잘 쓴들 떨어집니다. 왜 떨어질까요? 이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공모 사업에 뽑히는 사업 성공률이랄까, 뽑히는 성과랄까 이런 것들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요령 세 가지를 제가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첫째는 공모 사업이나 공모 기관의 목적에 부합되게 쓸 줄 알아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모 사업의 맞춤형 사업을 제안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1번이고요. 2번은 어떤 식으로든 기존에 나와 있던 유사 사업보다는 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된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차별화된 사업을 기획하라.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무엇은 내용을 쓰든 구체적으로 써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쓴 사업이 이깁니다. 이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목적, 차별화, 구체화 제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공모 사업을 대하는 태도나 관점을 뭘로 생각하셔야 되냐면 그들이 공모 사업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공모 기관은 왜 공모 사업을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지자체라든지 자치단체들이 공모 사업을 하는 이유는 단 한마디로 정리됩니다. 정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하나 궁금해 하셔야죠. 어떤 정책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고 있을까?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공모기관 입장에서는 A라는 사업이 B라는 사업이 C라는 사업이 들어왔다면 우리의 정책 목적을 달성해주는 공모사업을 하는 이유죠. 공모사업 하는 이유에 조금 더 근접한 곳을 뽑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 뭡니까? 공모사업 공모기관이 왜 이 공모사업을 할지, 그리고 어떤 데를 뽑고 싶어 하는지, 어떤 데는 좀 싫어하는 사업일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부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공모사업 계획서는 우리 내부에서 사업 그냥 우리들끼리 하려고 우리들끼리 보려고 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남보라고 만드는 문서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남보라고 만드는 문서에는 우리가 쓰고 싶어하는 내용이 담기는 게 좋겠습니까? 남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남이 원하는 이야기가 담기는 게 좋겠습니까? 100이면 100, 후자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식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실제 써보라고 하면 남이 누군지를 우선 모르시고요. 남이라고 하는 지금 내년에 이제 쓰실 계획서라면 경기도청이겠죠. 경기도청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파악하지 않고 무작정 여러분들이 계획서를 써 나갑니다. 서식을 맞춰가지고 이거부터 좀 바꾸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우선은 공모사업 담당자가 남입니다. 이 사람들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 제일 먼저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내용을 보고 자격 미달된데, 주제가 안 맞는데, 서류가 좀 이렇게 내라고 하는 거 다 안 낸데, 아니면 제출 시간 안 맞추시는 분,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볼품 없이 아니면 너무 불성실하게 쓴 데들 실제로 있어요. 이런 데들 떨어뜨리고, 아니면 이전에 지원해줬던 단체였는데 사업을 했는데 미흡 평가, 보통은 미흡, 보통, 우수, 최우수 이렇게 나뉘는데 사업평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미흡했던데 이것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심사위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여러분들이 공모기관 담당자라고 생각해 봐요. 애써서 작년에 뽑아가지고 돈 줬더니 사업 이상하게 해가지고 미흡평가 받았던 데가 또 들어왔다고 생각해 봐요. 다른 사업으로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먼저 보는 게 남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공모사업 담당자고요. 오늘 제가 이야기할 건 공모기관하고 공모사업이에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제 1번 내용, 방금 이야기한 남원은 자격 요건을 따진다고 했잖아요. 이런 데는 안 됩니다. 이런 데는 됩니다.
라고 하는 데들 있잖아요. 이런 데들 의외로 또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이런 데는 안 됩니다라고 분명히 써놨는데 뭐 그 내용에 대해서 막 아니라고 하면서 막 나오는 거죠. 여기서 보십시오. 이 내용에 보면 뭐 작년에 했는데 몇 년 전에도 했는데 뭐 미흡 평가받은 데는 아예 지원도 하지 마라 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넷입니다. 신기하게. 뭐 이런 내용들을 우선 체크해 보시고요. 제가 이렇게 해당 공모사업 심사의 특징을 이해하라는 내용을 단 한마디로 제가 이 예로 듭니다. 뭐냐면 1번은 뭐냐면 아까 제가 뭐 사랑의 열매 같은 데도 나눔과 꿈 뭐 사업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재밌는 게 나눔 사업, 꿈 사업으로 나눠내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실제 있었던 일화입니다. 2018년도쯤에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다 냈다가 떨어지신 분하고 그 다음에 낼 분이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제일 먼저 아직 읽어보지도 않고 뭐 이제 떨어지신 분은 왜 떨어졌는지 알고 싶다고 오셨고 내실 분은 이제 코칭을 좀 해달라는 거였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직 이분들이 주신 계획서 읽어보지도 않고 다시 돌려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하나 했어요. 나눔과 꿈 사업이 어떤 사업, 어떤 공모 사업인지 아십니까? 즉 나눔과 꿈 사업이라는 공모 사업에서는 어떤 사업은 뽑고자 하고 어떤 사업은 좀 이런 사업은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공모 사업의 특징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글쎄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해했으니까 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했어요. 요 나눔과 꿈이라는 이 공모 사업만은 그러니까 다른 사업이 다 그렇다는 거 가지고 요 공모 사업에서는 꿈 사업하고 나눔 사업하고 나눠내게 돼 있고 장기, 단기 이렇게 나눠내게 돼 있어요. 그중에 그러니까 조합하면 4개 중에 하나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꿈 사업에다 내셨대요. 그래서 꿈 사업이라는 사업이 어떤 데를 뽑고 싶어 하는지 아십니까? 라고 한번 여쭤봤더니 바로 대답이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화면에 보고 계시는 내용이 바로 그 공모 사업의 모집 요강이라고 하죠. 거기에 딱 써져 있습니다. 저 우측 상단에 보시면 꿈 사업 이렇게 써져 있고 기존에 시도하지 않았던 혁신적 사업으로 시도 자체가 의미 있는 사업.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써오신 계획서를 아직 읽기도 전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자 볼펜 하나씩 드리면서 지금 써오신 내용 중에 기존에 시도하지 않았던 혁신적 내용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랬어요. 두 분 다 거의 못 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 보세요. 그것 때문에 떨어지셨고 그것 때문에 떨어지실 겁니다. 아니다 다를까 떨어지셨고요. 요 포인트가 뭡니까? 보세요. 공모기관 또는 공모사업에서는 우리는 이런 데를 뽑고 싶어요 라고 분명히 모집요강에 밝혀놨습니다. 근데 쓰시는 분들은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쓰세요. 어떤 자세냐면 당신들이 즉 공모기관이 너네들이 어떤 데를 뽑고 싶어 하는지 난 모르겠고 나는 내 사업을 잘 정리해서 낼 거야. 너네들이 알아서 판단해줘. 이런 자세라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우선 공모기관이 어떤 데를 뽑고 싶어 하는지를 유심히 공모 모집 요강도 읽어보시고 사업 설명에 가서 질문도 하시고 공모 담당자한테 문의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심사 기준표도 자세히 읽어보셔가지고 이런 데를 뽑고자 하는구나. 근데 우리가 낼 사업이 있어. 근데 이 사업만으로는 저 사람들이 원하는 즉 공모기관이 뽑아주고 싶어하는 사업에는 좀 부합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약간의 수정을 하고 내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이 선정 기준 심사 기준이라고 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게 24년도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 기준표인데 이 내용의 배점 같은 거, 배점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따져보시고 쓰시라. 심지어는 지금 요 자료가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이 심사 기준표 내용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해 놓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읽어봐도 지금 2024년도 내용의 경기도청 내용하고도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좀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다 공익활동 지원사업에서는 여러분들이 내면 경기도청의 관련 부서가 이 내용을 검토하고 검토 의견서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낼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해서 내냐는 거예요.
이게 그 지원사업 검토서입니다. 뭐 여러분들 영상으로 보실 거니까 잠깐 수업시켜 가지고 확대해 가지고 한번 확인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해 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뭐냐? 공모사업, 공모기관이 어디를 뽑고 싶어 하는지를 분석하신 다음에 하고 계시는, 내고 싶어 하는 사업을 그대로 제출하지 마시고, 물론 거기에 딱 맞으면 내시면 되고, 바꿀 수 없다면 강조 포인트라도 좀 조정하시라. 그러니까 우리 사업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공모사업 특징에 부합된다고 하는 내용을 강조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게 강조나 조정이고, 아니면 좀 시간도 있고 우리 사업을 약간 변경도 가능하시다면 보완하거나 수정하거나 약간 변경한다. 왜? 어떤 식으로? 공모사업의 특성에 맞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공모사업이 혁신적 사업을 좀 뽑고자 한다. 그러면 야, 우리 사업이 그대로 내면 혁신성에서 좀 점수가 낮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야, 어떻게 해야 되냐? 혁신성을 좀 보완하자. 그럼 아이디어 회의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집어넣으면 혁신성이 좀 더 보강될 것 같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변경해서 좀 쓰자. 이런 식으로 가라는 겁니다. 2번은 차별화입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써요. 심사위원들은요, 기본적으로 전문가입니다. 어떤 전문가? 여러분들 제목만 봐도 이 사업이 뭔 사업인지 대충 알아요. 왜? 여러분들이 하시겠다는 사업이 세상에 없는 사업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 두 개 읽어봅니다. 제목 보고, 이런 사업이구나. 라고 이제 읽어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낸 계획서를. 한 장, 두 장, 뭐, 넘기면서 읽어봅니다. 그랬더니, 딱 덮으면서, 내가 아는 그 사업이네. 다른 데서 다 하고 있는 그 사업. 그러면 옆에다가 점수를 몇 점을 주냐? 최종은 아니지만 60점 딱 줍니다. 보통은 이제 60점이 붙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그만큼 줘 놓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어떤 계획서를 딱 읽는데 딱 제목을 봤더니 뭐 내가 아는 바로 그 사업이에요.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하나 두 개 이제 뭐 사업 대상이었더니 지역이었더니 뭐 필요성이었더니 이렇게 쭉 읽어보는데 내가 아는 그 사업이긴 한데 조금씩 다르다. 야, 이 사람들은 봐라. 조금씩 다르게 접근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뭔가 새로운 시도도 좀 하려고 하고 있네. 라는 게 발견될 때마다 제가 그냥 뭐 일반적으로 그냥 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플러스 5점씩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줄 때 80점 이상이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당선권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봐요. 60점에서 80점 사이 뭔 소리입니까? 예. 뭔가 유사 사업하고 확실하게 다른 점 4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기획서에다 넣을 수만 있으면 뽑힐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하면 심사위원은 돌연변이를 선호한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점을 만들려고 애를 쓰십시오. 요새는 아예 공모사업 같은데 다른 공모사업들 보면 기존의 내용에 뻔한 사업이면 아예 내지도 마라. 이런 내용들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작년에도 좀 그러더라고요. 2023년도 공유활동 지원사업 내용 보니까 여러분들이 쓰신 내용들 다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그냥 비슷한 내용들만 들어오니까 뭐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럴 때 뽑히는 요령은 무조건 조금이라도 다르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뭐 내용을 다르게 쓰는 것 수준이 아니고 사업을 다르게 기획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그때 좋은 방법이 세분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의 외로운 문제를 다룬다. 이런 사업이 일반적인 사업이라면 조금 모르게 세분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독거노인도 남자 독거노인이 있고 여자 독거노인이 있으니까 우리는 좀 더 사태가 심각한 것 같은 남자 독거노인용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보겠다. 이런 데가 첫 번째 사업보다는 더 잘 뽑힙니다. 그럼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더 세분화해 볼까요? 남자 독거노인 중에서도 65세가 넘어서 아내하고 사별한 남자 독거노인이 자살률이 5배가 높더라. 우리들은 이런 사람들을 위한 사업을 별도로 정서지원 사업을 구성하겠다. 이런 데가 훨씬 더 잘 뽑힙니다. 즉 세분화하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시겠다는 사업이 일반적으로 다른 데서도 하고 있는 사업일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 문제점, 좀 보완할 사항들을 찾아내셔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좀 좋은 사업이긴 한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
다른 데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왜 아쉬움이 생기냐, 한계점이 생기냐,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좀 효과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근데 우리들은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한다. 그러면 효율성, 효과성이 더 올라갈 거다. 이런 식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듣고 계시는 분이 좀 기획력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금방 알아먹으실 겁니다. 이런 식의 사업들이 심사위원들이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사 사업이면 약간 바꿔서 써라고 했잖아요. 근데 유사 사업일지라도 뽑히는 요령이 하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쓰면 이깁니다. 근데 여기서 구체적이라는 말은 뭐냐? 조사해서 실제 여러분들이 다루려고 하는 것은 지역 문제일 겁니다. 지역 문제에 대한 조사를 해서 하면 이깁니다. 대표 예를 하나 들까요? A라는 지역에 어떤 특정 지역이 환경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막 사람들이 그거 있잖아요. 건축 쓰레기 막 갖다가 버려가지고 막 그냥 그 지역이 문제가 심각해진 그런 내용들 문제를 다루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썼습니다. 근데 그 사업계획서 어디에 둬요? 실제 그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쓴다는 사람은 거기 가서 사진도 찍어야 되고 거기 가서 오염 측정하는 것도 뭐 토양 오염, 환경 오염 이런 것도 좀 측정기로 대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주변 사람들이 주민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인터뷰도 좀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용이 전부 다 그냥 몇 줄, 그쪽 지역이 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냥 뭐 사진도 하나도 없고 이런 내용보다는 사진도 있고 인터뷰도 하고 그 통계 프로그램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을 조사해서 쓰는 내용이 아무래도 뽑힌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무자료로 그냥 사업 계획을 쓸 때 무자료로 막연하게 개인적 추정해 가지고 그냥 쓰는 부분, 이런 부분은 좋은 점수를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이제 신문기사 캡처합니다. 신문기사 뭐 캡처해 가지고 이런 내용, 예, 그것도 그렇게 높은 점수 못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관련 논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관련 논문이나 최신 책, 그 다음에 이제 통계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좀 조사해 가지고 그런 것들 인용하는 거, 저는 이거 좋습니다. 그런데 한 5점이나 10점 좀 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정작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다루는 지역 문제를 직접 조사하고 대상자들을 만나보고 이해관계자들한테 한번 확인해보고 이런 내용들을 좀 설문하고 인터뷰하고 모니터링하고 조사하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정말로 20점 이상이 확 올라갈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조사하셔가지고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만 그 수표사인으로 사업계획서에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 수표사인이 뭐냐? 그래프, 숫자, 표, 사진, 인터뷰. 이런 식으로 좀 텍스트만 쓰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좀 넣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쓰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조사해서 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왕이면 좀 풍성하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대되는 사회적 가치가 단 2줄 쓰는 것보다는 정말 많은 내용의 뭐 계량화라고 하죠. 숫자도 좀 쓰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원래 좋은 사업계획서는요, 5장을 쓸 때 한 50장 정도의 고민과 정보를 취합한 다음에 거기서 막 정리를 해서 5장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쓸 말이 없어가지고 늘려서 5장을 원래 자기가 처음에 정리해보니까 2장밖에 안 나와. 근데 5장 쓰라고 하니까 막 말 늘려갖고 5장 만드는 거 다 티납니다. 그래서 충분히 많은 조사를 하고 고민을 하고 아이디어 회의를 해서 많은 정보를 정리한 다음에 그걸 축약시키는 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쓰실 수만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사업계획서는 분명히 뽑힐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처음부터 잘 쓰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막 처음 써보시는 분들, 쓴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좀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어도 쓰다 보면 좋아집니다.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꼭 해보십시오. 우선 공모사업 리스트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수 사례 구해갖고 많이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공모기관 공모사업 내용도 좀 분석해 보시고 차별화된 사업을 기획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아이디어 좀 회의도 하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쓰기 위해서 조사 작업도 하시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내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연말인데요. 연말 잘 정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